문화가 강한 언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방송의 새해 첫 번째 뉴스 현장을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새해를 맞아 첫 행보로 광주를 택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이 시무식에서 더 크고 강한 광주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새해 첫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도민 소득 향상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부정경쟁행위 방지 유공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한 2021년 사회조사에서 도민의 삶의 만족도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순 군수선거에 민주당 출마 예정자가 난립한다는 여론입니다. 완도군이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보성군이 지난 3일 리부트 보성 333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장흥군이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를 불빛 정원으로 새 단장했습니다. 담양군이 치매 조기 검진 사업 수행을 위해 담양관내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곡성군이 2022년도 상반기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어떤 대한민국이 되길 원하는지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세계적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의 특별 전시회가 서울 청담동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새해를 맞아 첫 행보로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를 택했습니다.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첫 회의를 광주에서 열었습니다. 이종현 기자가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 첫 회의. 당원들의 응원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서로 손을 잡고 승리를 위한 통합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단결된 힘으로 새로운 나라를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국민의 힘을 모아서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분기점에서 단결된 힘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새로운 나라 함께 만들겠습니다. 이 전 대표는 상생과 통합으로 이재명 후보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상생과 통합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 일 또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해낼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내용에 휩싸인 국민의힘과는 반대로 이 전 대표 선대위 합류는 원팀으로서 강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JBC 뉴스 이종현입니다. 광주광역시는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 공무원,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민년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신년 토크에서 직원들은 이 시장에게 버킷리스트, 2021년 가장 보람된 성과, 2022년 역점 시책, 직원 및 공직자들에 대한 덕담 등 다양한 질문을 통해 평소 시장 및 시정에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답을 들었습니다. 이 시장은 먼저 직원들에게 호랑이 기운을 받아 올 한 해 모두 건강하고 각자 원하는 소중한 꿈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전라남도는 4일 새해 첫 실국장 정책회의를 열어 올 한 해 도정 역량을 도민 소득 향상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현안은 7일 무안국제공항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개통, 21일 여순사건 지원단 출범, 오미크론 지역 감염 확산 차단 철저,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홍보 등입니다. 또한 독립운동 미서운자 발굴, 합리적 토론 문화를 비롯한 즐거운 직장 만들기 노력, 지난해 사상 최대 540억 원 매출을 달성한 남도장터의 내실화를 통한 탄탄한 기반 구축 등도 논의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위조상품 단속과 계도 등 부정경쟁 방지 업무 수행을 통해 올바른 상거래 질서 유지와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해 12월 31일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시는 매년 지속적으로 위조상품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위조상품의 식별 요령, 피해 사례, 위조상품 취급자에 대한 처벌 내용 등을 소개하는 책자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해왔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광주시 자치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합동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해 546점의 위조상품을 적발해 시정 권고 조치했습니다. 더불어 사후 현장 확인을 통해 추가적인 위조상품 판매 행위 단속 등 위조상품 판매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위조상품 근절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한 2021년 사회조사에서 도민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전남 지역 만 15세 이상 19,116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 항목은 삶에 대한 만족도, 보건, 의료, 노동, 안전 등 12개 분야 30개 문항입니다. 도민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서 8점 이상으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상승한 31.5%로 분석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체 설문 가구의 72.5%가 전남에 계속 정주하고 싶다고 응답해 사는 지역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선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유권자 관심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했던 지방선거 열기가 출마 예정자가 늘어나면서 유권자 선택의 기준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특히 화순군수 선거는 구충곤 화순군수의 불출마 선언으로 출마 예정자가 난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화순군수 후보군만 벌써부터 10여 명에 이르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막강한 지방 권력이 군수에게 집중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화순군만 하더라도 재임 기간 동안 3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 편성과 집행권, 1,000여 명에 이르는 공무원 임명권, 3,000여 개가 넘는 인허가권 등 지방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여서 후보군이 난립한다는 여론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문행주 도의원이 지난 3일 출마를 공식화했고 구복규 도의원도 오는 15일 출마 선언 예정 등 여타 후보들도 줄지어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완도군에서 추진 중인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은 중장기 투자 계획과의 부합성, 사업 계획 구체성, 사업 추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기준이 높아 단번에 선정되기 힘든 평가 중 하나입니다. 이에 군은 2021년 내 선정을 목표로 두고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 미세먼지 저감과 함께 급격한 기후 변화에 국가 차원으로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주요 논리로 삼아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습니다. 그 결과 당초 계획보다 2달여 빠른 지난 10월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신청을 했으며 12월 28일 열린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신우철 군수는 국립난대수목원은 기존의 수목원이 지니는 기능과 역할을 넘어 기후변화 대응 거점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급변하는 현대사회와 코로나 시대에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사업의 초석임을 인정받았다면서 어려운 첫걸음을 뗀 만큼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성군은 3일 군청사 벽천 분수에서 2022년 보성군을 이끌어갈 리부트 보성 333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리부트 보성 333 비전의 첫 번째 3은 2021년 비전으로 제시됐던 1조 원 규모의 3대 SOC 프로젝트 5대 뉴딜의 속도감 있는 추진입니다. 두 번째 3은 세계를 향한 3대 도전으로 보성 세계차 엑스포 성공 개최, 세계 습지의 날 성공 개최, 오봉산 구들장 채취 현장 세계문화유산 등재 도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3은 보성군 3대 주력 특산품인 보성 녹차, 벌교 꼬막, 보성 키위 적극 육성입니다. 장흥군은 2022년 전라남도 공모에서 1억 7천만 원을 확보해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불빛정원 조성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달 조형물, 갈대 조명 포토존 등 신규 야간 경관 조성과 더불어 정남진 전망대 경관 조명 등 관광지 내 노후된 야간 조명 시설을 정비해 관광지 일대를 불빛 정원으로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불빛 정원은 해가 진 후부터 밤 10시까지 화려한 색채를 자랑하며 방문객들을 맞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관광지 내 민간 투자 사업인 가칭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복합 리조트 조성 사업과 함께 관광지 조성 사업을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가 남해안 대표 관광지로 성장해 더욱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담양군은 지난 3일 치매 조기 검진 사업 수행을 위해 담양관 내 3개 병원, 담양사랑병원, 창평우리병원, 이내 요양병원과 업무 협약 및 창평우리병원 협력 의사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은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 등록 관리함으로써 치매 증상 악화를 막고 치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1년에 1회 무료로 담양군 치매 안심센터와 보건지소에서 치매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치매 예방은 초기 단계에 발견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조기 검진과 지속적인 관리 등 다양한 치매 예방 관리 사업을 통해 치매 걱정 없는 담양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곡성군은 오는 1월 21일까지 2022년도 상반기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사업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하며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곡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미만의 주민 또는 법인입니다. 지원금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되는데 운영자금의 경우 1인당 1억 원까지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3년 균등 상환으로 빌릴 수 있습니다.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개인 2억, 법인 3억까지 4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이 조건입니다. 코로나로 유난히 힘들었던 2021년을 뒤로하고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꿈꾸는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더불어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열리는 중대한 해인데요. 그래서 시민들이 어떤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하는지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향예 기자입니다. 어느 해와 달리 겨울거리는 더 추웠습니다. 영하권의 추위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자영업자는 물론 시민들 모두 힘든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2년째 이어진 코로나19로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으로 지내온 2021년이 저물고 희망의 도약을 위한 2022년 새해 시민들의 각오는 달랐습니다. 말로만 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실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편하게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코로나19를 너무나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같이 가면서 또 내 생활도 하면서 또 정부도 여기에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 국민이 아주 행복하고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같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공정한 사회, 부정부패 없는 사회, 이게 최우선일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요. 우리 자영업자들이 좀 더 힘들지 않게끔 좀 정부에서도 좀 잘 영업 시간을 좀 더 늘려줬으면 하고요.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일상생활이 멈춰지고 희망이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런 아무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이민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이제 힘과 용기를 내주십시오. 아마 금년간에 코로나 전국도 곧 수습이 될 걸로 저희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희망과 아침을 여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저희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8개월째 고점을 찍었던 것은 물론 집값 고공행진, 낮은 취업률 등은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눔의 손길은 작년 대비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돼 자영업자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고 우리 국민 모두 따뜻한 봄 기운이 물밀듯이 찾아오길 기대해 봅니다. JBC 뉴스 이양래입니다. 다음은 문화가 소식입니다. 세계적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의 특별 전시회가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에스파스 루이비통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 컬렉션 소장품으로 앤디 워홀의 자화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앤디 워홀, 앤디를 찾아서란 주제로 앤디 워홀의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한 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워홀의 자화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갤러리에 들어서면 강렬한 색채의 두 점의 작품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붉은색 그림은 앤디 워홀이 1967년 자신의 모습을 최초로 그린 자화상이며 보라색 그림은 1986년 작품으로 그의 마지막 자화상입니다. 최초의 자화상은 작가의 진중한 이미지가 잘 표현되어 있어 화가 자신도 매우 좋아했던 작품으로 전시 포스터나 책자 등의 이미지에 자주 사용되어지곤 했습니다. 마지막 자화상은 초기 자화상과는 많이 다른 모습인데요. 보라와 검정의 강렬한 대비로 마치 목이 잘린 듯한 모습이며 눈동자는 공허합니다. 그는 40세 이후 극단적 페미니스트로부터 충격을 받고 사망한 뒤 극적으로 후생한 경험을 하였는데요. 그 후 그는 삶과 죽음에 대해 고뇌하는 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작품에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여실히 반영되었습니다. 관람객들은 이 두 자화상을 비교해보며 죽음과 실존에 관한 심층적 문제에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세 개의 얼굴이 있는 자화상, 내면의 섀도우를 강조한 자화상, 드래킨 분장의 폴라로이드 자화상 등 앤디 워홀의 여러 자화상을 통해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흐름, 작품 시기에 따른 작품 구성과 색채의 변화 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화상이 아닌 유일한 작품은 1975년에 그린 뉴욕 드래킨의 초상인데요. 여장 남자의 모습에서 여성성의 페르조나를 강조해 분위기를 더욱 희석시켜준 작품입니다.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정체성에 대한 상징으로 여겨져 이번 전시회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2월 6일 막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JBC 뉴스 이미루입니다. 모두가 힘들었던 지난 한 해 용기 잃지 않고 잘 이겨내셨습니다. 올해 2022년은 희망 가득한 새로운 변화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함께 소망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